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 분노의 못을 하나씩 빼내는 방법.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아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걸핏하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어느 날 교수는 아들에게 못이 가득 담긴 자루 하나를 주며 매일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 하나를 박도록 했다. 첫날 아들은 울타리에 37개의 못을 박았다. 그리고 아들은 차츰 마음속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깨우쳐서 몇 주가 지나자 울타리에 박힌 못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울타리에 못을 박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자신의 변화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제안을 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그때는 울타리에 박힌 못을 빼내보거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울타리에 박힌 못을 모두 빼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울타리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박은 못으로 울타리에 생긴 구멍들을 보렴. 울타리는 못에 박히고 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면 너의 말이 마치 모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야. 칼로 사람을 찌른 뒤 다시 빼낸다고 생각해 보렴.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상해도 상처는 영원히 남는단다. 그 후 아들은 그날의 교훈을 기억해서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분노는 매우 오래된 화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다. 이때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매일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분노 또한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자 삶의 일부분이다. 살면서 화가 나는 일들은 많다. 아파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를 만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승객들이 꽉 찬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가 있고, 낯선 곳에서 길을 엉뚱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화를 내는 이유, 어떤 것도 타당하지 않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화를 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화를 내는 것은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심리적인 한계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한계선은 생활 속에서 자신을 화나게 한 다른 일과 같이 작동해서 만들어진다. 현재 일어난 일이 예전에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던 일과 비슷해 화를 내기도 하고, 불쾌했던 지난 일이 생각나서 화를 내기도 한다.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마치 몸속에 있는 폭탄이 터지듯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탄의 파편이 마음속 민감한 부분을 찔러서 그동안 숨겨왔던 오래된 분노가 터지는 것이다. 간혹 화를 내면 눌린 감정과 긴장된 마음이 누그러진다. 누구나 살면서 유쾌하지 않은 일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기간 부정적인 정서를 마음속에 억누르면 분노의 에너지가 자신을 향해 쏟아져서
스스로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과도한 분노 역시 해로워서 건강은 물론 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통계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에서 20년 짧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 외에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이 늘 긴장해 있다. 이는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천식, 두통, 수면장애와 위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화를 낼 때 아드레날린 분비가 빨라지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부하를 가중시킨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풍, 심근경색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분노는 사실 조절이 가능하다. 분노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고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두려움, 불안, 원망 등과 같은 정서 때문에 일어난다. 화가 난다고 해서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지 말고 자신이 화를 내는 원인을 캐내어 보자. 분노와 공격적 행동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공격적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만 모든 공격적 행동의 원인이 분노는 아니다. 분노는 경미하게 잠깐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분노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법. 화가 나서 말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차분하게 말하되 목소리는 낮게 깔수록 더 설득력 있는 법이다. 화를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나부터 10까지 세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쉰다. 들이쉴 때보다 길게 내쉬면서 긴장을 풀고 화를 내보낸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이를 서너 번 반복할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글귀를 속으로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화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산책하거나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숨 자고 일어나도 화가 좀 누그러지기도 한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 막상 화를 내고 나면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이 더 우습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화난 상태에서 상대를 가르치려 들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화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정도가 지나치거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가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 상대를 봐가면서 화를 낼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화를 내면 대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화를 냈다는 사실이 더 자존심 상하기도 한다. 화를 내도 상대는 달라지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질지 말지는 전적으로 상대에게 달릴 일이다. 화를 내면서 가르칠 생각은 접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대가 화난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그 기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기분을 존중하라는 말은
가능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피하라는 말이다. 화내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따지는 것처럼 화나게 하는 일은 없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화가 정당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화난 이유를 공감해주면 대개 화는 누그러진다. 화를 내며 위협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 때 상대의 말 또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상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라는 말을 덧붙인다. 상대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경우라면 내 생각은 다르다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비합리적 반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게 좋다.